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019년 서울시 8급이죠. 지역사회 간호학 기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지역사회 간호학이 워낙 이제 어렵기도 하지만 나온다 했던 부분에서 거의 20문제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17문제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두세 문제 정도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틀려라라고 그전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을 갑작스럽게 낸 경우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대놓고 이제 어렵게 내보겠다고 하는 이제 마음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살짝 말하기 그렇지만은 기존의 지식 더하기 또 운도 더하고 잘 또 어떤 게 좋을지 이렇게 찍어가는 연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1번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 수행 단계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활동으로 업무 수행을 관찰하거나 기록을 검사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는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자, 뭐가 답이 될까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 조정, 감시, 감독. 사실 이 조정, 감시, 감독이 세 가지가 주로 나오고 이 내용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조정하는 거는 어떤 문제 A와 B 사이에서 그럴 때 컨트롤해 주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감독 같은 경우는 이게 모니터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권고하는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감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게 되면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원인을 찾는 것만 해당됐지, 어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다든지 뭐 같이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나와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음 잠시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컨트롤이라기보다는 코디네이팅이라는 말이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라고 하는 사람 중간에서 이 자체를 갖다가 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어우러지게 도와주는 부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결핍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감시라고 하는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정말 제가 냈던 책 교재 내용 그대로 문장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 활동 방법으로 계속적인 관찰이라든지, 그냥 관찰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죠. 관찰, 검사, 문제에 대해서 물품 또는 자원의 점검과 요원 및 지역사회 토의 등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게 나오는 것이고요. 감독은 슈퍼바이징이에요. 그래서 관리 감독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역사회를 방문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목표 진행의 정도나 평가, 주어진 업무 수행 수준의 관찰, 사업 진행 동안 발생한 문제 개선점을 토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뭘 해준다? 이건 조언을 해준다. 어드바이스를 해준다. 조언을 해주는 활동이 감독이 될 수 있겠다.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같이 볼게요. 이번 문제는 이제 의미가 별로 없어졌어요. 왜냐면 2군 감염병에 대한 얘기가 다 이제 의미가 없죠. 왜냐면 1군, 2군, 3군,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쭉 나왔던 감염병의 분류가 어떻게 됐어요? 다 급으로 바뀌었죠. 1급부터 2급, 3급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수로 바뀌었고 그 관련된 감염병들의 내용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기존 감염병 분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1급, 2급, 3급, 4급 이런 기준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급 감염병 같은 경우는 그 생물 테러와 관련된 병들이 좀 있죠. 여기에서 탄저라는 게 들어가고, 다른 의도로 해서 2019년도 그 기출문제 탄저 관련된 것, 탄저로 발견된 경우에 어디에 뭐 신고하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탄저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간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탄저가 이제 생물 테러 감염병에 들어간 내용이 들어간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치명률이 이제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이거 지금 현재 찍고 있는 중에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메르스나 코로나 이런 게 사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뭐 예언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제 100% 메르스랑 보다 더 지금 더 독종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 분명히
1급, 2급, 3급 감염병에 포함될 겁니다. 아마도 바뀌는 법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감염병 관련 법률은 시험 보기 전까지 사실 잘 보고 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고, 일단은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6개월 전에 바뀌었던 것까지만 출제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1급, 2급, 3급, 4급으로 바뀌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1급은 유행 즉시 신고하는 거고, 2급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게 들어간다. 똑같이 24시간의 신고긴 하지만 상급 같은 경우는 이제 감시할 필요가 있고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되는 감염병이다라고 이제 보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요거 보게 되면 2급 감염병 같은 경우는 결핵이나 수두, 홍역, 콜레라 이런 게 좀 쭉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에 1, 2군에 속했던 내용들이 조금 많이 2급으로 들어가 있는 건 있습니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달라진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다. 3급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상풍, B형 간염, C형 간염이 다 들어가고요. 말라리아, 공수병, 이제 깨물리는 병들 좀 많이 들어가요. 모기나 찐득이들한테. 여튼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3번입니다. 근데 먹는물 수질 이거 기준에 대한 검사가 사실 나올까 했었는데 나왔어요, 이번에. 그쵸? 그래서 수돗물의 수질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먹는 물 수질 기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많고 항목이 많기 때문에 다 외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거 나올 겁니다라고 했던 것들은 사실 다 나왔어요. 거기 나온 보기에서 넘어간 건 없거든요. 안 나온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씩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나온 납, 그쵸?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지금 답은 3번이에요. 그쵸? 수온에 대한 얘기, 이건 틀린 거니까 놔두고, 일단 납의 경우는 1리터당 0.01이다. 납 맞죠? 0.01. 제가 이거 납에 대한 거 나올 수 있습니다. 밑줄 그으세요 했던 내용입니다. 그쵸? 불소는 지금 안 나왔어요. 비소 나왔어요. 비소도 0.01이다. 그래서 제가 세트로 묶어서 하기도 했거든요. 0.01만 기준치인 것들, 0.05인 것들, 0.1인 것들 이렇게 묶어서 분류해서도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수은 같은 경우는 0.01이 아니라 이게 뭐였죠? 수은이 특이하게 0.001이에요. 굉장히 작은 수치만 있어도 이거는 수질 검사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암모니아성 질소는 0.5였죠. 그렇죠? 그래서 분류를 0.01mg짜리, 0.1mg, 0.01, 0.001, 0.5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외우는 것도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던 거죠. 다 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이거 외에도 카드뮴 같은 경우는 카드뮴 있죠. 카드뮴도 제가 찍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긴 나오진 않았지만 0.005였습니다. 그렇죠? 0.005 좀 특이했잖아요. 그리고 질산성 질소 같은 경우는 10이었고요.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안 나왔지만 크롬도 제가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면서 크롬도 기억하세요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크롬이 0.05 그래서 5 시리즈에 들어갔던 거지. 제가 5 시리즈하고 1 시리즈를 나눠가지고서는 구분해서 설명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문제 1번, 2번, 3번은 제가 나온다 했던 거 다 나온 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공부하세요 했던 것만 하셨어도 다 맞추는 부분이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험 보고 온 학생들이 많이 놀래요. 어떻게 딱 가르쳐 준 데서 다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하튼 그렇다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넘겨서 4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의 경우도 보시면 이제 구분이 될 수 있겠죠. 구분. 재난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재난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에 의거했을 때 두 가지 재난이 있으면 이제 자연적인 재난이 하나 있어요. 자연재난. 근데 요거 자연재난이죠. 지금 자연 우주물체 추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다라고 되어져 있고, 소행성 등이 이제 이렇게 추락하면 생기는 재해니까 이건 자연재해가 되는 거죠. 이거 외에 재난은 자연재난 말고 사회재난이라는 게 사회적 아니에요. 사회재난이고, 이 사회재난이 또 두 개로 나뉘죠. 하나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재난이 있어요. 인적 자원. 하나는 인적 재난, 하나는 사회적 재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 사회재난, 한마디로 인적, 사회적 재난에 포함되지 않는 거 뭐니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발생된 대통령으로 규모 이상의 피해, 감염병도 사회적인 재난에 들어가요. 감염병이. 예, 전염병 확산.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코로나라든지 뭐 사스, 메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회적인 재난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또 한 번 이렇게 또 엄청나게 파급력이 높았던 감염병이 돌았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 시험 문제에 감염병은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재난관리랑 엮어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화재하고 붕괴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 이것도 사람이 지금 불질렀네. 그렇죠? 사람이 제대로 건물을 안 지어가지고 붕괴됐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 재난 중에서 인적 재난에 속하는 거고, 이 인적 재난은 결국 사회 재난이니까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가축 전염병의 확산, 전염병 같은 건 모두 다 사회적 재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 1번 체크하시는 게 맞겠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하는 방법,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나온다고 했던 내용이에요. 이것도요. 예, 나왔습니다. 자, 5번입니다. 부모와 32개월 남아 및 18개월 여아로 가족이 이루어졌대요. 듀발의 가족 생활 주기 8단계 중 어디에 해당되느냐? 제가 이제 가족 간호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듀발 아저씨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여러 번 말했어요. 그래서 이 듀발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족 사정 도구, 뭐 가계도, 뭐 가족 밀착도 뭐 이런 거 있었나요? 그렇게 나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나왔죠. 그리고 맨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도 뒤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또 한 번 가족 그 사정 도구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온다고 했던 데서 내용이 또 나온 거죠. 사실 기가 막히죠, 그렇죠? 오랫동안 이제 기출 문제 분석해봐서 그런지 뭐가 나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실. 듀발에서 나오는 가족 발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었다. 그 질문이 뭐였죠, 여러분들? 바로 첫 번째 자녀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 물어봐야 돼요. 한마디로 지금 32개월 남아가 있고 18개월 여아가 있는데 18개월 여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 가족이 어떤 발달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는 누구만 물어보면 된다. 첫째 아이가 몇 살이니? 이것만 물어보면 된다. 첫 자녀의 나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32개월이면 일단 아기가 있으니까 신혼기는 지난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양육기도 지나갔어요. 왜냐면 30개월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32개월이면 학령 정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두 개는 양육기 다 지났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개 중에서 이제 어떤 학령 정기 중에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좀 보시게 되면 지금 가정의 전통과 관습을 중시한다. 이거는 지금 학령기 가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가정의 전통, 관습을 전승하는 거. 이게 6살부터 13세까지 포함되는 학령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좀 기억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학령 정기 이제 4번이죠, 4번. 이거는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의 사회와 교육 및 영양 관리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단계가 모두 8단계인데 첫 단계가 신혼기잖아요. 그래서 신혼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양육기, 학령 정기, 학령기 가족, 그리고 넘어가가지고 청소년기, 그쵸? 청소년기, 진수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날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골고루 돌아가면서 문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학령기도 잘 나왔던 적이 있었고 학령 정기 나온 적이 있었고 청소년기도 참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이름이 약간 특이한 진수기 있죠. 진수기. 약간 어떻게 보면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진수기도 여러 번 나왔고 요즘 고령화 사회 때문에 노년기도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듀발의 가족 발달 단계 이 8단계는요.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익히고 기억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이거 쭉 보시게 되면 가장 옳은 거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밑에 이게 보면 사회보험이 있잖아요. 사회보험이 있고 하나는 공공부조가 있다. 공공부조. 지금 안 적었지만 또 하나 뭐 있어요? 사회복지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아래 또 들어가는 거에서 이제 건강보험은 이쪽에 들어가고 건강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용보험까지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 공공부조는 의료, 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이런 거 들어갑니다. 그렇죠? 산재보험은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보장을 해주는 사회보험이다. 이거 딱 첫 번째부터 맞아요. 왜냐면 이게 처음 생긴 게 63년도에 처음 제정되고 64년에 개정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죠? 되겠는데 요거는 최초로 생겼던 보험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의료하고 소득 보장해주는 보험이 아예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한 개의 보험으로 다 커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환자보험은 최초로 만들어졌고 여기 나온 대로 의료와 소득을 같이 보장해주는 최초의 보험이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건강보험이 나오죠. 건강보험.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공공부조로 되는데 이건 틀렸죠. 건강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 밑에는 의료급여가 들어간다. 그래서 건강보험 제거하시고 일단 의료급여를 쓰셔야 되는 거고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에 해당된다. 뭐가 틀렸어요? 사회보험이 아니네. 사회보험 아니고 공공부조에 해당한다로 바꿔야 되고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공공부조로 아니죠.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2007년도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부조 아니고 사회보험의 한 부분으로 가서 건강보험 떼갈 때 우리 다 떼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답. 6번 문제의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것이고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이 사회보장 정리는요, 정말 잘 해놨어요. 정리를. 그러니까 요 내용은 제가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었고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문제입니다. 블룸은 학습 목표 영역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다음 중 다른 종류의 학습 목표 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학습 목표 영역에 대한 게 또 나옵니다. 이것도 책에 정리가 아예 되어져 있고요. 이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리뷰했었고, 나올 거를 얘기했었고, 그리고 또 그 책의 교재 자체가 지면이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이건 예시를 집어넣어가지고 했던 내용이고, 제가 쓰던 예시 그대로 나왔어요. 물론 제가 예시도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편집해가지고서는 물론 필요한 부분을 발췌한 거는 맞지만 이 내용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나온 거죠. 그래서 한 개만 다른 종류의 학습 목표 영역이다. 이게 뭐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일단은 정답 3번인 거 놓고 갈게요. 자, 대상자들이 그 담배 속 화학물질인 타르 있죠? 타르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비교해서 뭔가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이거는 인지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적분 종합평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서로 간의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들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인지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대상자들이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 5가지를 자기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흡연된 피해를 말할 수 있다가 지식적인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인지적인 영역 맞죠. 그렇죠?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매우 해로움으로 금연하는 것이 긍정적인 행위다 라고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의적인 영역에 해당됩니다. 정의적인 영역. 본인 자체가 바뀌어가는 거죠. 감정의 변화, 성격의 변화, 내면화가 들어가는 단계가 이제 3번에 해당되니까 이건 정의적인 영역, 이건 인지적인 영역. 그렇죠? 대상자들은 4번에 자신이 세운 금연 계획의 실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할 수 있다. 평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평가. 평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 인지적인 영역의 평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죠. 이거는 더 세부적으로 하자면 적용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 이거는 지식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수 있겠다. 이건 정의적인 영역 중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영역에 해당되는 한 가지가 3번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